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추후에도 계속 좀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 아까 보이콧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예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불출석 사유서를 써서 서울구치소를 통해서 이제 법원에 전달이 됐는데요. 이 불출석 사유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병규 기자. 네. 자필로 직접 작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치소에서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그 내용은 불출석한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어떤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때도 건강상의 이유로 항상 불출석을 해왔던 터라 이제는 좀 익숙한 이유가 좀 됐죠. 예. 근데 이제 이 친필 사유서가 이제 구치소에게 전달이 됐고 구치소에서는 어제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팩스로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팩스로요? 예.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럼 재판은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계속 진행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뜻이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법원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국선 변호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국선 변호인 도움도 또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뭐 엄청 당황한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예. 형사소송법상 있는 절차는 이제 다 밟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하는데 국선 변호인 선정 그 안내문 같은 걸 아마 구치소로 보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은 아무 반응이 없을 걸로 보이고 네. 그랬을 때 임의로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재판부에 네. 국선 변호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 각 뭐 한 세네 분 정도가 계신데 그 국선 변호인이 강제로 맡길 수는 없어요. 나는 네. 못한다 그러는데 이 그 변호라는 게 못한다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럴 때 이 국선 변호인이 한 명이 이 달라붙어서 이 변호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실상에. 그래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파행이 네.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국선 변호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유가 제기되는 또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면 노은지 기자, 이 국선 변호사가요,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돈을 받잖아요. 이 보수를 받는데 국선 변호인들 보수가 뭐 사건당 40만 원이라고요? 네, 얼마 이 안 사건을 되고요. 누가 40만 원 받고 할 만한 국선 변호인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국선 변호사가 받는 게 건당 40인데 예.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건당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을 예. 2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국선 변호사들에게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예. 일단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일단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누군가는 사건을 맡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박 전 얘기요?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액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이런 액션에 국선 변호사가 이용을 당하게 생겼다. 이런 불만을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문제인 게 재판 기록이 10만 쪽이 넘는데 10만 쪽이 넘죠. 기록을 예. 정독하는 데에만 3개월이 걸릴 거다. 그리고 수임료로 따지면 1억을 줘도 할까 말까다. 그러니까 근데 1억을 건당- 줘도 할까 말까라는데 예, 지금 근데- 부정상은 최대가 2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생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재판 기록을 읽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나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만 만나는데 지금 자기가 이제 야. 담당 변호인이 돼서 재판 그 구치소로 간다고 해서 제대로 접견이 될지도 모르고 재판 기록을 읽는 동안 다른 재판을 또 맡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면 네.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맡기는 힘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해주셨어요. 노은지 기자가. 이준석 의원, 그러면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7명이었는데 네. 전원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해서 이제 사임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변호인은 몰라도 유영하 변호사만큼은 요즘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 부분이 그렇습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사실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투쟁을 하겠다라고 나선 상황 속에서 네. 그럼 그 전략도 하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고 외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제 통로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걸 유영하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3인방이 문고리 권력처럼 이제 또 문제되었던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 당장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불똥이 떨어진 게 홍준표 대표가 23일 날 미국 가야 된다고 지금 비행기표 사놓은 상황인데 지금 내일 당장 20일에 지금 이제 윤리위 열어가지고 내일이에요,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및 아니면 출당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때부터 그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은 소명을 들어야 됩니다. 소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전달도 되지 않고 반응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 그 소명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또 이제 출당 제명 절차에서 친박계의 반박 동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 통로를 유영하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 지금 애달프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일 자유한국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출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진 탈당할 의사가 없어 보이죠. 그럼 이제 출당 조치가 내려질 텐데 그 강병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친박 진영 어제 우리 김태흠 의원 노은지 기자 인터뷰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친박 진영에서마저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이상 한국당에 머무르지 말고 스스로 나가주길 원하는 김태흠 의원의 목소리도 들려드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 친박 의원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라고 보낸 편지를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전해줬거든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읽어보십시오. 예, 구치소에 가서 이제 읽어보십시오 전해줬는데 그 편지를 뜯지도 않고 다시 반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뜯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친박계 의원 일부가 이제 자진 탈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약간 기분이 상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자진 탈당 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 이런 자진 탈당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정치에는 도가 없다. 정치가 무도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가 무도하다. 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일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이끌어줬는데 그러니까 도가 아니지 않냐라는 배은망덕하다 이런 입장으로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화날 것이 뭐냐면은 친박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과거에 같이 했던 소위 어려울 때 같이 했던 동지들도 있고요. 본인 대통령 되고 나니까 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친박 선언하고 나가지고 자기 돕겠다 나섰던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 최근에 입장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고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친박하겠다 나섰다가 이제 본인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버리는 사람들 이것도 약간 다른 관계.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이제 느끼던 배신감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저는 이게 좀 그 유영하 변호사만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치권에서 보면 한 그 이렇게 이제 개파의 수장을 하던 분들은 나름 굉장히 이렇게 성정도 이렇게 좀 그 폭발적이고 뭐 그래요. 근데 말을 전할 때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설득도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 내용도 다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나 나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그런데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준 그 모습을 봐서는 뭐 이런 반응을 보였겠구나라고 이제 수긍은 하는데 저는 유영하 변호사만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전국을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의 갈등, 보수 정당의 문제를 훨씬 더 꼬이게 계속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어조로 계속 말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사실 정치데스크 팀도 우리 강병규 기자, 노은지 기자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영하 변호사가 그럼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들으려고 전화를 엄청 많이 했죠, 강병규 기자. 컬러링을 한 수백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컬러링을 들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문자를 남겼는데 안녕하세요, 이제 정치데스크 뭐 강병규입니다. 문자 남겼는데 답이 또 없더라고요. 혹자는 다른 기자들은 이제 메시지를 읽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답장을 안 하더라. 이런 불만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받는지? 참고로 제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언론은 철저하게 피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계의 편지도 뜯지 않고 읽지도 않았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다고 해야 되겠죠. 김진태 의원이 또 나섰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일단은 그 지금 탈당을 추진하고 있는 당에 상당히 불만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하시든 안 하시든 좀 그냥
놔둬라. 지금 그냥 놔둬라. 예, 이 마당에 쫓아내려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지켜주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 일단은 국감기간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통에 의총조차 열지 않고 윤리위를 소집한 이런 당 지도부의 불만을 쏟아냈는데 예. 그러면서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대선 졌으니까 대선 패배 책임, 정치적인 책임 왜 안 지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이제 조원진 의원과 더불어서 좀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당 조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김진태 의원만 하더라도 본인 선거 무죄 판결 나기 전까지는 호위무사 역할 잠깐 그만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박 내에서도 지금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당면한 것은 이제 서청원 최경환 같은 소위 말하는 실질적인 실력이 있는 어떤 친박계 의원들이 아직 움직임을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앞으로 이 출당 문제는 아예 아주 행보가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출당 문제는 내일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정치데스크 시간에 전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을 좀 살펴볼 텐데 이제 국정감사 엿새째입니다. 오늘 상임위가 거의 다 열리죠. 국정감사. 근데 오늘 상임위 중에 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단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CNN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전해진 이유이기 때문에 법사위 국감이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서울구치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6.38제곱미터의 최대 6명의 수용, 이 경우에 1인당 실제 수용 면적은 1.06제곱미터입니다. 이걸 제가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당 수용 면적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CNN을 통해 가지고 유엔 기구에 이 교도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제소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그 거실의 면적은 10배를 쓰고 있어요. 인권 침해라고 제소해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입니다. 저 국정감사장에 저 신문지 위에 또 눕는 국회의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인권 침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먼저 황제 수용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몸소 체험을 해가면서 비교를 해준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방에 실제로 재수자들이 많으면 한 6, 7명 정도가 머물기 때문에 저렇게 보면 이제 신문지를 저렇게 만들어 온 거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붙여와서 거기에 누워볼 정도로 저 정도의 1.0 뭐 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의 재수자들이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뭐 인권 침해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렇게 몸소 체험하면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영상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일반 수용자 같은 경우는 노회찬 의원이 만들어 온 것처럼 우리 신문 2장, 그러니까 2장 한 반 정도 면적이라는 거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 면적의 한 10배는 혼자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보도된 거 하면 3점 뭐 몇 평 정도 된다고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전에 그 소파 협정 때문에 그 주한미군들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 그 방이라고 하죠. 뭐 좀 더 시설이 좋은 거는 맞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 구치소 부지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과밀 구치소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독방은 일부러 더운 때는 그 징벌 의미로 독방에 가게 되는데 그걸 더 이렇게 괜히 싸워가지고 거기를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밀 구치소 문제는 이 박 전 대통령하고 별개로 저거는 또 저 법사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또 하나예요. 이거는. 아니 오늘 오전에 사실 저희 정치데스크 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랑 통화를 했죠. 근데 강병규 기자가 통화했죠. 근데 노회찬 의원이 아침에
바쁘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비서와 현장에 같이 간 비서와 통화를 먼저 했는데 지금 바쁘다. 좀 이따가 시간을 고려해서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네. 결국에 지금 영상을 확인하니까 저렇게 활약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마 저거 만드시느라고. 네, 직접 아마 비서가 만들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뭐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했던 인사 중에 지금은 대표적인 탈박 주자로 자리매김한 전효옥 전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좀 날선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먼저 전효옥 전 의원의 과거 발언 중에서 한 대목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그건 본인 책에도 썼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어머니가 자리를 비켜줘서 아시아의 지도자가 된다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세계 지도자가 된들, 저는 어머니 살아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게. 한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던 인사. 하지만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반대편에 서 있는 전효옥 전 의원이 블로그에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강병규 기자. 예, 일단은 전효옥 전 의원 하면은 이제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에서 모시다가 이제 등을 돌린 인사로 유명한데 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예, 뭐 네. 박근혜라는 정치인은 참 묘하게도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없는 상실과 동정의 대상이었다. 예. 모두 불쌍해했다. 그런데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씩 속지 말길 바랍니다. 네. 속이는 사람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인 거니까요. 얘기하면서 네. 일단 정치적 지도자는 능력과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대통령의 자질이 없고 능력과 신뢰성도 없다. 이렇게 쓴소리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이 전효옥 전 의원이 왜 그럼 저런 글을 블로그에 올렸을까 궁금해서 전효옥 전 의원과 저희가 또 통화를 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통치 또는 나라를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무능을 봤죠. 이때 정말 속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사고 무친의 아주 동정적인 감성에 충만한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이 또 속는다면은 저는 속는 우리 국민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효옥 전 의원과 우리 노은지 기자가 통화를 했잖아요. 네. 좀 어땠습니까? 예. 일단은 그 두 번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에 마치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봤던 것대로 유능하겠지라고 했다가 속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본인의 처지에 대한 어떤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감성적으로 하려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정치 액션, 정치 행위에 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한 번 속으면 국민들이 이제 속인 사람이 나쁜 건데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나쁜 건데 두 번 속으면 국민들이 나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하는 행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인권 침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의 발언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추후에도 계속 좀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 아까 보이콧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예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불출석 사유서를 써서 서울구치소를 통해서 이제 법원에 전달이 됐는데요. 이 불출석 사유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병규 기자 네. 자필로 직접 작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치소에서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그 내용은 뭐 불출석한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동안 뭐 어떤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때도 건강상의 이유로 항상 불출석을 해왔던 터라 이제는 좀 익숙한 이유가 좀 됐죠. 예. 근데 이제 이 친필 사유서가 이제 구치소에게 전달이 됐고 구치소에서는 어제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팩스로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팩스리요. 예.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럼 재판은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계속 진행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뜻이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법원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국선 변호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국선 변호인 도움도 또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재판부는 뭐 엄청 당황한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예. 형사소송법상 있는 절차는 이제 다 밟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하는데 국선 변호인 선정 그 안내문 같은 걸 아마 구치소로 보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은 아무 반응이 없을 걸로 보이고 그랬을 네. 때 임의로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재판부에 네. 국선 변호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 네네. 그 각 뭐 한 세네 분 정도가 계신데 그 국선 변호인이 강제로 맡길 수는 없어요. 나는 네. 못한다 그러는데 이 그 변호라는 게 못한다 했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때 이 국선 변호인이 한 명이 이 달라붙어서 이 변호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실상에. 그래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파행이 네.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국선 변호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유가 제기되는 또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면 노은지 기자, 이 국선 변호사가요,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돈을 받잖아요. 이 보수를 받는데 국선 변호인들 보수가 뭐 사건당 40만 원이라고요? 네, 얼마 이 안 사건을 되고요. 누가 40만 원 받고 할 만한 국선 변호인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가 받는 게 건당 40인데 네.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건당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을 예. 2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국선 변호사들에게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예. 일단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일단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누군가는 사건을 맡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박 전 얘기요?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액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이런 액션에 국선 변호사가 이용을 당하게 생겼다. 이런 불만을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문제인 게 재판 기록이 10만 쪽이 넘는데 10만 쪽이 넘죠. 기록을 예. 정독하는 데에만 3개월이 걸릴 거다. 그리고 수임료로 따지면 1억을 줘도 할까 말까다. 그러니까 근데 1억을 건당- 줘도 할까 말까라는데 예, 지금 근데- 규정상은 최대가 2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생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재판 기록을 읽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나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만 만나는데 지금 자기가 이제 야. 담당 변호인이 돼서 재판 그 구치소로 간다고 해서 제대로 접견이 될지도 모르고 재판 기록을 읽는 동안 다른 재판을 또 맡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면 네.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맡기는 힘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해주셨어요. 노은지 기자가. 이준석 의원, 그러면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7명이었는데 네. 전원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해서 이제 사임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변호인은 몰라도 유영하 변호사만큼은 요즘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 부분이 그렇습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사실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투쟁을 하겠다라고 나선 상황 속에서 네. 그럼 그 전략도 하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고 외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제 통로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걸 유영하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3인방이 문고리 권력처럼 이제 또 문제되었던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 당장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불똥이 떨어진 게 홍준표 대표가 23일 날 미국 가야 된다고 지금 비행기표 사러 온 상황인데 지금 내일 당장 20일에 지금 이제 윤리위 열어가지고 내일이에요, 내일.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및 아니면 출당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때부터 그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은 소명을 들어야 됩니다. 소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전달도 되지 않고 반응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 그 소명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또 이제 출당 제명 절차에서 친박계의 반박 동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 통로를 유영하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여러 사람 지금 애달프게